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제1굴욕 외교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당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초월한 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사건만은 막아야 할 텐데요. 전 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내심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발언은 박범종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장민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이현택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제1굴욕 외교를 규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청년위원장들은 우리는 조선 총독을 뽑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제 식민 사관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상식적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굴욕적 항복 문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무지몽매한 언행은 치욕의 역사인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게 한다. 2023년 용산의 굴욕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되물었는데요.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당신 나라입니까? 우리는 조선 총독을 뽑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꿈을 꾸었습니다. 김구 선생, 안중근 장군, 유관순 열사와 같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다 숭고하게 목숨을 바친 민족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3.1절 기념식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순 기념관에서 떠벌린 망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제 식민사관을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일제가 조선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만든 역사 조작지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의 잘못이다.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논리와도 똑같은 이 말은 일제의 침략 책임을 배제한 채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낙후되어 있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다는 대표적인 식민사관의 망발입니다. 무능하고 서툰 대통령이기에 이마저도 대통령실의 참모가 써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만 한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빨간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해법의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전범 기업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굴욕적 항복 문건입니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의 총독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 국민보다 일본 기업을 편들고 우리 대법원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무지몽매한 언행은 치욕의 역사인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삼전도에서 한낱 번국 오랑캐라며 무시한 여진족의 나라 청나라에게 항복하며 신하의 예를 갖춰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의 왕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강제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셀프로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넙죽 엎드리는 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최대의 굴욕의 역사는 1637년 삼전도의 굴욕이 아니라 2023년 용산의 굴욕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침탈당해 35년간 수없는 수모와 고초를 받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대승적 결단이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 일본의 사과가 없었고 사과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니요. 민족의 정기를 이어갈 청년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이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신 분들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 자신의 몸을 내주며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안중근 장군에게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라고 말했던 안중근 장군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죽어서까지 민족 정신의 얼을 일깨우기 위해 글을 남긴 신채호 선생,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독립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의 역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번 기업에게 돈을 받아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진전은 단 일보도 전진이 없다고 하는 원칙을 세계사에 천명하십시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해법대로 배상이 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선언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합의는 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죠.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된 합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또 현재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제3자 배상안이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자신의 결단이며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역사관과 철학을 가진 국가 지도자의 오판이 얼마나 큰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자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더 이상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실은 제3자 배상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배상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국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구상권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또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은 없고 대신 두 정상이 공동 회견에서 차례로 각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법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댔습니다. 누구를 위한 합의일까요? 당사자들은 그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아니 윤 대통령이 나서 이걸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면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이라도 준답니까? 온전한 정신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반드시 단죄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소위 반격 능력이 담긴 국가안보 보장 전략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을 했는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리 대통령이 이해한다고 한 것도 큰 문제지만 작년에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전 보장 전략에는 반격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해한다는 말은 향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일본 국가안전 보장 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 몰랐다면 그것도 모르면서 이해한다고 한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실격 사유인 것이고, 그걸 알았다면 우리 영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독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했던 일이라 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차라리 우리 대통령이 무지하길 바라게 되는 건 또 처음이다.